선조실록 103건 선조 31년 8월 20일 개유 세 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16년 경상 좌병사 성윤문이 치게하였다. 흉적이 침범 해오자 언양군관 고충경 등이 합세해서 추격하여 수급 20여 과를 참액하였습니다. 그러나 흉적이 일시에 도로 쫓아왔으므로 퇴병하였는데 그때 벤 외적의 수급은 부득이 버려두고 내금만 간신히 가져왔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103건 선조 31년 8월 20일 개유 네 번째 기사 경상 좌병사 성윤문이 비밀이 치게 하였다.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관백의 병이 위중하여 흉적들이 철사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서생포의 적들은 소굴을 불사르고 철수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부산과 동네의 적들도 소굴을 불사르고 서생포를 향하고 있는데 흉물을 헤아릴 수가 없기에 군대를 정비하여 별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103건 선조 31년 8월 20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전라수사 이순신이 비밀이 치게 하였다. 일본에서 도망해온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수길이 7월 초에 병사했으므로 흉적들이 철수에 돌아가려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 외인들이 말하기를 금년은 불길한 해이다. 중국 장수가 무수히 나오고 조선의 주사도 많다. 협공을 당할까 매우 우려되어 도망쳐 돌아가려 한다 했습니다. 선조실록 103건 선조 31년 8월 20일 개유 여섯 번째 기사 개유격이 접한관 문대충이 치게 하였다. 유격의 군사와 우리나라의 주사가 합하여 흥량의 경내에서 외선과 서로 만나 접전했는데 11명을 사로잡고 17과를 참액했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103건 선조 31년 8월 2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묘시의 상이 오동지 이름은 오양중이다. 관세에 거둥하여 접견하고 인하여 통판의 여민화 관세에 가서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103건 선조 31년 8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전라병사 이광학이 치게 하였다. 금산의 적이 함양으로 도망치자 중국 군대가 추격하여 6명을 생포하고 42과를 참액하였으며 사로잡혔던 본국인 100여 명을 모두 빼앗아왔습니다. 선조실록 103건 선조 31년 8월 2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우시의 오동지가 시어소에 와서 회례하였다. 선조실록 103건 선조 31년 8월 2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진시의 상이 동작에 거둥하여 왕 참장 이름은 왕삭이다. 전별하며 위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방의 변도가 어제 들어왔는데 예교의 적장 평행장이 아무 까닭 없이 진영을 철수에 돌아갔다 하였소이다. 그러나 제가 흉문은 헤아릴 수 없고 그 허실 또한 알 수 없소이다. 반드시 삼로의 군사를 일시에 동원하여 해곡에 물러가 있다가 대병이 철수할 때를 기다려 다시 물밀듯이 밀어닥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것이외다. 대인이 내려가시면 다시 자세하게 적정을 살펴 유제독 대인과 기밀을 보아 추격하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하니 참정이 말하기를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필시 전병이 크게 몰려오자 흉적이 해곡을 점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해곡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내려가면 유야와 함께 기밀을 텀타 진격해 섬멸시키겠습니다. 국왕께서는 마음을 놓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선조실록 103건 선조 31년 8월 2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적에 대해 그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관찰사가 비변사에 보고한 것이 어찌 허보이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그런 사정을 보여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접반사로 하여금 주선하게 해야 하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순천의 적이 실제로 철거하였으면 군문이 중국 장수들에게 분부하여 진주, 사천, 부산 등지의 적을 모두 쳐서 물리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이 뜻을 비변사에 말하여 즉시 회개하도록 하라. 사실은 논한다. 강구가 흉악한 짓을 자행하며 7년 동안이나 경례를 압박하였으니 온 나라의 큰 원수요 중국 군대가 얘기를 떨치며 삼로로 병진하니 천하의 대사이다. 천하의 대사를 일으켜 한 나라의 큰 원수를 토벌하니 우리나라의 존망이 이 한판에 결단이 날 것이다. 7년 중에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끝내 하나의 성체도 뺏지 못하고 하나의 장수도 사로잡지 못한 채 원수로 하여금 군사를 온전히 하여 철수하면서 의기양양 바다를 건너가게 하였으니 기회를 맞아 그런 일을 그르친 책임은 중국 장수에게 전가시킨다 하더라도 위축되고 고식적인 태도로서 원수를 잊어버리고 적을 놓친 죄는 진실로 돌아갈 곳이 있을 것이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2일 을하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치게 하였다. 정탐인이 와서 말하기를 성생포의 적이 성안 남쪽의 집들은 모두 불태우고 40여 척의 배를 강구에 대해 놓았는데 짐을 이미 배에 실었다고 하였습니다. 적의 정세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혹 거짓 철사에 돌아가는 채 하고 합세하여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바야흐로 군사를 정비하여 변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였다. 진시의 상인 심참장의 이름은 심핵이다. 관수에 거둥하여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심참장이 시오소에 와서 회례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윤돈을 대사관으로 삼았다. 타고난 성품이 나약하고 강직한 절개가 없어 큰일에 임하여 실수할까 염려하고 위급한 재난을 당해서는 구차하게 모면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경상 우병사 정기룡이 치게 하였다. 적의 괴수에게 비일부터 단성 현감으로 불렸던 안득이라는 자가 말을 타고 나왔기에 잡아다 신문해 보니 그가 말하기를 적에게 붙은 뒤에 외장이 단양 현감으로 임명하고 우마와 노복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었다. 지난번 수길이 죽었다는 기별을 듣고 모든 적진이 바야흐로 철사에 돌아가려고 하기에 살해당할까 두려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3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경상 관찰사 정경세가 치게 하기를 관백의 병이 중태라니 이미 죽었다느니 하는 말이 너무 나도 허탄하기에 상께 보고하기 어려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개 구법곡의 적이 서생포로 옮겨간 것은 매우 확실한데 기타 곡식을 베고 말을 기르며 짐을 배에 적재했다는 등의 일도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니 그들에게 변화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신은 당초 주사로 호남을 침범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지난번 우수사 이순신이 보고한 바에 해상에서의 승리로 그 예봉을 상당히 꺾었으니 그들이 호남을 침범하려는 계획을 가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히 철수할 리가 없는데 이처럼 변동하는 모습이 보이니 그들의 흉모가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질에 신측하여 특별히 더욱 정탐케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8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진시의 조지현 이름은 조여매이다. 시오소에 왔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사시의 여통반이
여민화이다. 시옷의 와서 지배례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경리 도감이 아래기를 팽 중군에게 듣건대 구경과 과도관이 회의하여 복주한 뒤 성질을 받더니 양호의 관적을 회수하고 법대로 처리하게 했으며 형계를 왕경으로 보내어 경리의 직책을 대신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사 왕선안이 또 상분하여 경리와 정응태를 탄핵하였고 성지가 미쳐 내려오기도 전에 다시 상분하여 경리가 청정과 강화한 것을 탄핵하였습니다. 경리는 26일에 출발하겠다고 했는데 서안찰도 이날 길을 떠나므로 길을 물려서 떠나도록 공고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4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우의정이 덕경에 치게 하였다. 예교의 적이 성곽을 수축하고 관소를 많이 준비하여 야간에 불을 밝히고 총을 쏠 계획을 하고 있으니 진을 철수한다는 설은 모두가 헛된 보고입니다. 통제사 이순신이 중국 장수와 함께 기회를 엿보아 적을 섬멸하려고 주사를 정돈하여 바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4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이길을 대사헌으로 홍경신을 홍문관 교리로 이상일을 보득으로 박효성을 병조 좌랑으로 김의원을 장령으로 이준을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진시의 상이 마유교 이름은 마정문이다. 관소의 거둥하에 제배례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형 군문의 도사 장언지가 시옷에 와서 군문의 분부로 말하기를 사로의 대병이 일제히 진격하니 천하의 대사가 이 한 번의 일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군량을 많이 조발해 왔는데 중로에 적체되어 운반해 오지 못하니 만일 하루라도 대군의 양식이 떨어진다면 큰 일을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모름지기 사로에 별도로 사인의 배신을 보내어 서둘러 실어오도록 하소서. 지금 핵곡식이 이미 익었으니 이 또한 제때에 수합하고 민간에 비축한 곡식도 함께 모아서 군량이 떨어지는 근심을 면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씀대로 시행하겠소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군문 도감이 아래기를 근래 군문이 정주사에게 탄핵을 당하였는데 성지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감히 좌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지가 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비로소 좌당했습니다. 주사의 탄핵문은 내보이지 않으려 했으므로 사의 경중에 대해서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극히 놀랍다. 정주사가 어찌 이토록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오이시의 상이 학유교 이름은 학삼빙이다. 관소에 거둥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미시의 학유격이 시옷에 와서 회례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6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신씨의 마유격이 이름은 마정문이다. 시옷에 왔다. 유격은 호령이 엄명하고 자공이 매우 간소하였다. 인마의 지공을 일체 생략하여 지나가는 지방에 추호 도폐해를 끼치지 않았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묘시의 상이 팽중군 이름은 팽우덕이다. 관소에 거둥하여 다리와 주례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정주사의 자문을 보건대 양경리가 제본을 올려 정주사의 죄과를 탄핵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였는데
우리나라와 관계된 5관에 대해 기록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그 첫째는 관사에서 사용한 활개 40마리의 값을 이 한 양으로 깎았다는 것과 지나가는 곳마다 포만을 휩쓸어 거두어 갔다는 것과 말을 한번 타고 가면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조선이 경리에게 호소하여 일체 금지시켜달라고 간구했다는 주목입니다. 그 둘째는 은 5냥을 보내 표범 가죽과 인삼과 연은을 사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셋째는 은을 얻어 표범 가죽을 사면서 통사에게 성을 내어 곤장 15도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 넷째는 백유함에게서 도금석의 주배 등 각 항의 물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는 안주 이기빈에게 해체와 유지를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이 기빈에게 곤장 15도를 쳤다는 등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주사는 그 아문을 말하고 사실을 대어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지방, 어느 사람인지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만 말이 분명하고 일이 분명해져 왔다 갔다 하면서 문대하는 노고가 없게 될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일은 지극히 관계가 중요할 뿐더러 또한 처리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있는 일은 있다고 하고 없는 일은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서울에 있으면서 요구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해관으로 하여금 유무를 상고케 하고 연도와 관사에서 지공한 일과 및 통사와 배신, 이기빈 등이 책망을 받은 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해서 그 실상을 안연회라하여 자문을 만들어 회답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없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백상권 선조 31년 8월 2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치게 하였다. 정타민이 말하기를 서생포의 적이 이달 8일에 부산으로 옮겨 주둔했는데 군량과 짐을 날마다 배로 운반하고 있다. 관백이 이미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남쪽 오랑캐가 와서 싸우기 때문에 철군하에 돌아가려고 이 말을 내었다 하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백상권 선조 31년 8월 27일 경진 5번째 기사 병과 좌급 사중 서가 치규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임지고 가서 경락, 독무관 등과 감찰, 조선, 군무, 어사 및 원주했던 찬획 주사와 회동하여 직산, 청산 및 울산의 도산의 전투의 각 해당 문무, 장리 등 일체 원역의 공죄에 대해서 동무와 감군의 의서와 함께 한 것과 찬액이 아랜 것을 조사하여 하나하나 세밀히 따져 검획하라. 그리하여 누구는 공이 있으니 홀로 누락시켜서는 안되고 누구는 죄가 있으니 치우치게 보호해서는 안되며 누구는 적진에 먼저 올라갔으니 수공이고 누구는 전투에 협조하였으니 차공이며 누구는 용관하는 공을 세웠고 누구는 두류하고 물러나 움츠린 죄가 있으며 누구는 정탈하고 참란스런 죄가 있는지 밝혀라. 그리고 군마의 사상에 대해서는 누구는 그 진영에서 전사하였고 누구는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전곡의 직업과 관련하여 누구는 실제로 방출했고 누구는 거짓으로 영수해 갔다는 등의 일을 밝혀라. 그리하여 공이 있으면 상을 내리고 죄가 있으면 벌을 내리도록 경중을 분별하고 실제 의거하여 주문하라. 그리고 장사 가운데 지혜와 용맹이 출중한 자가 있으면 편비를 막론하고 천거하여 특별히 발탁하고 면약하고 탐잔한 자는 일체의 탄핵하여 다스리라. 그리고 일체의 전수에 관련된 작전 사항에 대하여 동무, 진무의 말을 듣고 좋은 계책을 내면해서 상확하여 모두 주본을 올려 결정케 하고 조사가 끝나는 날 경사에 들어와서 복명하라. 본관이 이 일을 관장하여 큰 임무를 띠고 특별히 자임되었으니
안위와 관계가 있다. 더욱 마음을 비우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삼군으로 하여금 열복하게 하고 변방의 형편이 점점 나아지도록 하라. 이렇게 해야만 위임한 임무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선조 실업회 상권 선조 31년 8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 실업회 상권 선조 31년 8월 2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군문 도감이 아뢰었다. 통보를 보니 8월 12일 본국의 주본으로 주문사 최천근이 가지고 간 주본이다. 성질을 받들었는데 그 내용이 양호 등이 군사를 읽고 나라를 욕되게 하였는데도 부와 내동을 속이고 숨기기에 성질을 받들어 특별히 차임한 과신이 조사하게 되었으니 시비가 절로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굳이 대변할 필요가 없다. 병부는 즉시 만세덕에게 사람을 보내어 긴급히 나아가 경례의 직책을 맡도록 전하라. 그리고 이어 독신, 형계 등 관에서 전수하되 지금 군대와 양식이 이미 집결되었으니 전쟁을 하든 방비를 하든 속히 회동하여 거사할 일에 자세히 의논하여 후일의 성공을 도모할 것이며 죄를 조사한다고 미루면서 군기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 병부는 알아서 쫓아라고 하였습니다. 선조 실업회 상권 선조 31년 8월 2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국가가 사국을 설치하고 집필하는 관원은 무려 8명이나 둔 것은 칠한, 득실, 수한, 도적과 거조, 진태 그리고 군상의 일거일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책자에 서서 후세에 전하려 함이니 그 책임은 지극히 중하고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적격자가 아니라면 그 지위에 함부로 있을 수 없고 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종조에서 항상 사관의 선임을 중하게 여겨왔는데 근래 이래 관원의 일이 한심스러운 일이 많으므로 식자들이 탄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난 이후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명의 인원이 모두 갖추어진다면 모르겠지만 4, 5명 정도로 전차해도 적은 편인데 지난번에도 심지어 상하의 번도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본관의 기울에는 전적으로 조사에 위임되어 있는 까닭에 아무리 평상시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권력으로는 일을 모두 해내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더구나 요즘은 비어있는 날이 수없이 많아 거동이 잦아지시어 수정할 겨를이 전혀 없으니 모두 다 잘 해내기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본관에서 새로 몇 사람을 첨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에는 인망에 흡족하지 않은 자가 있을 뿐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으로 구차하게 채우기까지 하였으니 사국이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 전과 같으므로 정말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행수 장무관을 추구하고 다시 본관으로 하여금 널리 선발하여 정원을 모두 채우게 하는 한편 본관의 폐규를 혁신하여 각자 수정케 함으로써 국사의 완벽을 기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실업회 상권 선조 31년 8월 28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각 처에 입번하는 군사의 총수는 1,561명인데 오는 9월 상번으로 입역하는 군사가 420여 명에 9번을 그대로 머물러 있을 군사가 200여 명이니 총계 600여 명이고 별도로 징병하여 올라오는 자가 또 160여 명에 구리대로 징병하여 입역할 자가 또 400여 명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날이 되면 군사가 가장 부족하게 될 터인데 평안도에서 징집할 군사를 막연히 보내지 않고 있으니 매우 절박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뜻을 평안도에 이문하여 시각을 다투어 올려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각 도감과 모든 아문의 하인으로서 뚜렷이 군체를 징수하여 대신
세운 자가 240여 명이나 되는데 이 수를 감할 경우 각 아무는 절대로 모양을 갖출 수 없을 것이고 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보충하여 입번시킬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 영동의 징병, 가포로서 제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만 지금 하인들이 사사로이 동납하는 수로 계산할 경우 한 사람당 4피를 주어야 하는데 가포 또한 모자라서 숫자대로 나누어 주기가 어려우니 몹시 걱정이 됩니다. 우선 9월까지 기한으로 한 사람당 각각 2필씩을 주되 포자 한 필값을 더 주어 합계 3필로 하는 한편 이 뜻을 모든 아문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백상권 선조 31년 8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백상권 선조 31년 8월 2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오시의 팽중군 이름은 팽우덕이다. 시옷의 와서 회리하였다. 중군이 말하기를 저들의 귀방에서 상본하여 양경리를 신구한 것에 대해 정주선은 나와 도 동판이 국왕에게 청하여 이렇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따위의 말은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것이지만 양경리가 군사를 잃고 국가를 욕되게 했다는 것이야말로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갓 양야의 불행만이 아니라 귀방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경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문과 어사가 또 탄핵을 당했으니 과관이 놓으면 국왕께서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힘써 진술해 주십시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내외의 간격을 두지 않고 숨김없이 모두 말해주니 대단히 감사하외다.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모두 진술하겠소이다 하였다. 증군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내 말은 믿지 않을 것이고 나 역시 그 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신과 하인들도 그렇지 않다고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정주사가 도산에서 군사를 1만 명이나 잃었다고 하였으니 통분할 일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만 이 뒤에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감히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모두 말할 작정이었소이다. 그런데 과도관의 의사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고 싶소이다 하였다. 증군이 말하기를 과도관의 의사에 대해서는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조정의 명령을 받고 온 이상 공도가 확연하니 임의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고 정, 서, 양 대인이 나온 연유에 대해 소방이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대단히 감사하외다. 이 밖에 다시 말씀할 일이 있을 경우 써서 보내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소이다 하자. 중군이 말하기를 이 밖에 또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정, 서가 나오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다시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글을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작별을 고하였다. 상이 예단을 증정하니 중군이 받지 않았다. 상이 3번 청하였으나 3번 모두 받지 않았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론동 행궁에 있었다.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오시의 상이 한 동지 이름은 한 초명인데 산동 사람이다. 위인이 탐욕스러워 그가 폐를 끼치고 요구하는 일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머무는 관사에 거둥하여 다례와 주례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말하기를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와 충청도의 각 참에 인부를 분정하여 굴량을 용산창으로부터 용궁과 상주로 운반하는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헤아려 보았습니다. 경기의 전결은 이
2만 여결인데 1만 결을 떼어내어 다른 역사에 응하게 하고 나머지 1만 결에서 결마다 한 명씩의 인물을 내면 통틀어 1만 명이 됩니다. 이를 5개의 처에 참에 나누어 배정하면 참마다 2,000명이 배정됩니다. 가령 배정한 군사가 모두 도착하여 2,000명이 하루에 운반하는 것이 1천서 일 경우 반드시 15일 동안을 잠시도 쉬지 않고 길 위에서 길게 늘어서서 운반한 다음에야 운반한 곡식이 1만 5천석에 이르게 되니 이는 얼음이 얼기 전에 전력을 기울여 배로 운반하여 공급에 될 수 있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주 이상한 가물이 너무 얕고 험한 여울이 매우 많은 까닭에 배를 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주의 물길이 고루 알맞은 곳에 참을 설치하고 양선으로 하여금 그곳에 짐을 부리게 하면 한 달에 4~5차례 왕래할 수 있으니 얼음이 얼기 전에 3~4만 석은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여주에서 충주까지의 거리는 하루길이니 경계의 각 참에 분정한 군사가 도착하는 대로 운반하게 하면 며칠 안에 충주로 수송을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양 안찰에게 품위하여 결정해서 거행하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은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1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신씨의 한 동지 이름은 한초명이다. 지효소에 왔는데 회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1년 9월 1일 개미 5번째 기사 송석경을 지평으로 삼았다.